이제 유형별로 지금 유형자산 유형별로 어떻게 원가를 결정하는지 뭐 일단 큰 틀에서 키워드는 토지 같은 경우 토지를 얻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가 토지 취득 원가죠, 그렇죠? 당연히서 구입 원가 포함될 것이고 취득 관련 수수료 들어갈 것이고 또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토지의 구획 정리 배수 공사 비용도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구획 정리 지적도에 지금 예를 들면 토지를 샀는데 애매하게 지금 돼 있다 그러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내 땅에 누가 있다 아니면은 이 관련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이 땅은 내 땅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공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진행을 하겠죠. 거기 관련된 비용 구매인이 부담한 담보의 미지급 재산세 미지급 재산세를 내가 즉 전 주인이 재산세를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내가 납부한 경우 어떻게 원가에 포함시키다는 겁니다. 진입공사 등 영구적 시설에 필요한 경비 토지에 진입하는 길을 만든다든가 토지가 있는데 여기 진입로가 없게 되면 진입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겠죠. 이 부분도 어떻게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자, 구축물은 울타리 공사, 주차장, 도로 포장 공사 같은 걸 얘기를 하고 내용 연세 거쳐서 감가상각한다. 쉽게 하면은 건물이 뚫어져 있는 거죠. 구축물 같은 경우에 건물 같은 경우는 사방이 막혀져 있는데 그 외 오픈되어 있는 상태의 어떤 물리적 실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우리가 구축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주차장이 되겠죠. 건물입니다. 건물도 마찬가지로 물론 내가 만드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데 건물을 취득, 건설, 직접 관련된 지출입니다. 내가 만들었을 경우에는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관자원가, 설계비, 허가비, 등급이 당연히 원가에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여기 구축물 철거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를 취득을 했는데 그 토지 위에 지금 뭔가 건물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건물이 없는 이 토지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토지 주인이 이 안에 뭐 농가주택이든 약간의 어떤 구축물이 있겠죠. 그렇죠? 이걸 그대로 두고 파는 거예요. 근데 나는 토지만 지금 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구축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급된 대가 있죠. 그것도 어떻게?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지금.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고 사용후에 당연히 이 구축물을 지금 내가 없애버리잖아요. 그렇죠? 단기 비용을 처리하겠죠. 그렇죠? 내가 이 사용해온 것의 의미는 뭐냐면 기존에 내가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건물을 지을 때 이 기존 건물을 신건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서 단기 비용이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차이점은 기존에 내가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차이점 같은 건물을 철거를 하더라도 내가 사용을 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내가 사용한 이 건물을 없애는 것은 단기 비용으로 처분 손실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래 기존에 내가 토지를 내가 샀는데 이 건물은 마음에 안 들어.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는 거죠. 상황이 지금 다른 겁니다. 지금 토지를 샀는데 이 안이 구축물을 내 마음에 안 들어. 철거하고 어떻게 새로운 건물을 짓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때 철거한 이 건물의 지급된 대가는 어디에?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죠.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토지를 의도했던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부수적으로 발생한 즉 토지가 내가 원하는 상태까지 만들어지는데 지급된 비용으로 본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취득원가 개념을 잘 생각이 되게 되면 이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가 이게 취득원가의 개념이거든요. 이 토지도 어떻게? 내가 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인데 이 건물을 이걸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지금 나는 토지만 원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내가 원하는 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는 물론 이 토지 가격도 있지만 이 토지 안에 있는 구축물을 제거하는 비용도 내 취득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토지 상태는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한 이 구축물의 비용도 토지 원가에 포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예를 보시면 2001년 1월 1일에 공장 부지를 구입을 하고 그냥 문제를 그냥 보게 되면 그 건물에 있는 토지의 구입대가 원가에 포함이 되나요? 원가 포함되죠. 토지 구입대금이죠. 그 건물 철거 비용 포함되죠. 그 건물 철거 부수입은 비용에서 차감시켜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왜? 얘는 온전히 들어간 비용인데 즉 그 건물 철거하면서 뭐 철이나 이런 나름의 부자재는 아니지만 철 같은 경우 있잖아요. 골기역을 쌓았던 그런 거는 다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수입은 당연히 2천밖에 안 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큼만 원가에 포함시키고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급이 당연히 원가 포함시키죠. 신축 건물 지정 차입금의 차입원가입니다. 차입원가 자본화하기로 했다. 일단은 뭐다?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의 질문은 뭐냐면 토지와 공장 건물의 취득원가거든요. 건축 설계비 공장 건물이죠. 신축 건물 공사 공장 건물이죠. 당해 연도 토지분 재산세 지금. 요거는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국가에 납부하는 재산세. 요건 토지를 취득한 거 상관이 없죠. 아웃이죠. 그쵸? 그래서 토지랑 상관 있는 거는 여기까지가 아마 상관이 있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 세 가지는 어떻게? 건물과 관련되겠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항목을 여러분들 외우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일단 이해를 하고 외우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기본 일단 큰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얘는 지금 내가 토지를 구입하면서 들어간 지급한 대가라니까. 얘는 토지의 구건물 아니 난 이 구건물 없애버리고 새로운 건물 짓겠다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의도했던 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구건물 철거 비용은 당연히 토지의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전 등기비는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고 그 다음 건물은 건물대로 재산세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건 취득할 때 지급한 대가가 아니죠. 그렇죠? 기계장치 비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도와 용도로 만드는 데까지 소요된 원가. 대표적인 아까 설명했던 설비시설 생각하시면 되죠. 시운전비도 포함되는 이유 아시겠죠? 그쵸? 설치비 포함되는 이유 아시겠죠? 운송보험료, 설비시설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단순하게 설비시설을 구입가격만 생각하는데 구입가격을 내 공장에 가져오는 운임비. 왜냐하면 이게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죠. 취급비 지급한 대가죠. 운송보험료, 설치비, 시운전비 전부 다 어떻게?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인데 여러분들이 설치비나 시운전비는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설비시설이 내 공장에 와서 내가 딱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어떻게? 다 원가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물론 사용하다가 자잘하게 뭐 부품을 교체하다든가 수리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화 처리해야 되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키워드는 뭐다? 의도했던 대로 의도했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의도했던 상태. 그래서 시운전 해주는 것도 여기가 설비가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 시운전 해줘야지 제가 원하는 상태가 되겠죠. 원가에 포함됩니다. 자가건설은 내가 건물을 짓는 거죠. 그렇죠? 따로 이거는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장치 취득원가 볼까요? 제조 과정에서 사용할 산업용 선반을 매입을 했습니다. 당연히 원가 포함시키죠. 매입원가니까. 선반을 공장으로 운송하기 위해서 어떻게 원가 포함시켜야 되겠죠? 운송보험도 포함시켜야 되겠죠? 이 운송 관련된 보험이니까. 설치비도 포함시켜야 되겠죠? 시운전비도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키워드는 본래 의도된 목적대로 여기 키워드죠. 그렇죠? 산업용 선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하기 직전까지 그 시점까지 지급된 대가는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거죠. 자, 측정 관련 문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취득원가 항목에 이제 어떤 항목을 포함시켜야 되고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복구원가냐 아니면은 뭐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까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될지, 포함을 시켜야 하지 말지를 이제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금액입니다. 금액. 어떻게 금액을 결정할 것이냐. 당연히 뭐다? 당연히 내가 지급한 대가죠. 문제는 뭐다? 럼섬은 럼섬.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여러 개 있는 걸 하나의 금액으로 때린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유형자산을 일괄로 구입할 수 있게 어떻게? 당연히 상대적 공정가치 기준에서 배분해야 되는 거 맞죠? 지급 조건을 보게 되면 현금 할인 조건, 이연 지급 계약, 국공채 교부 수반.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이제 예제를 보실 텐데, 뒤에 예제를 보면서 일단 이해를 하시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용어가, 일단 용어를 먼저 좀 어떤 의미인가 생각 좀 해볼게요. 지급을, 내가 지금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을 했죠? 그런데 그 지급한 게 현금 할인 조건이 있대요. 100만원 지불해야 되는데 10만원, 10만원 너무 크나요? 만원만큼의 현금 할인 조건이 있대요. 이럴 때 도대체 내가 금액을 얼마로 결정을 해야 되냐는 거죠. 이연 지급이에요. 지금 이거는 뭐다? 지급을 이연시킨 거죠. 단기가 아니고 장기에 나중에 돈을 지불하겠다는 조건인 거죠. 그리고 대금 지급 기간이 장기일 경우죠. 이럴 때 내가 금액을 얼마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사보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항상 공채를 사라고요. 10만원짜리. 저는 제가 직접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채를 무조건 사야 돼요. 강제. 이유가 없어. 이렇게 내가 지금 유형자산을 취득을 하는데 즉 건물을 취득했었을 때 국가에서 어떻게? 무조건 국공채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경우 내 도대체 취득원가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일단 현금 할인이니까 당연히 할인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을 시킨다. 요거는 예제감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현금화에 대한 추내법, 총합법이 있는데 KAF에서는 총회법을 한다는 게 중요하죠. 매입 할인 리베이트는 어떻게 차감해서 취득원가 결정됐죠. 취득원가에서 바로 차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식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이연 지급 금액을 어떻게 결정한다? 현금 가격 상당액. 현재 가치 개념으로 지금 행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치를 적용시켜가지고 금액을 결정하겠다, 지금. 국공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유형자산에 지도가 포함된다는 거죠, 지금. 이거 딱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쵸? 그냥 지급 조건에 보게 되면 현금 할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연 지급은 어떻게? 지급을 조금 뒤에 미루겠다는 느낌이에요, 그쵸? 얘는 지금 뭐다? 지급하는데, 구입을 하는데, 국가에서 공채까지 지금 공채를 사라고 하네? 근데 실제 우리가 공채를 10만짜리 사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팔아버려요. 바로. 무슨 말이냐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10만원 사세요 딱 이래요. 그럼 제가 10만원 구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10만원짜리 바로 팔 수가 있어요. 레세 저도 안 해봤는데 7만원 주고 팔았어요. 요즘 나 얼마 손실 봤어요 솔직히? 얼마? 3만원 손실 봤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어디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원가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시죠? 10만원짜리 공채를 사고, 원래는 이 공채의 만기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5년이든 10년이든, 10년까지 5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5년을 우리가 5년 뒤에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10만원을 상환받을 수 있다는 건데, 나는 당장 이거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팔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랬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10만, 왜? 5년 뒤에 1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이 이자가 계속 누적이 돼서 10만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내가 이거를 현금으로 가지고 싶다. 당연히 10만원이고 현재 가치 할인이 되면서 7만원, 그러니까 이 10만원이 5년 뒤에 10만원이 지금이 얼마? 7만원의 가치를 하겠죠. 그 실제 지금 3만원은 뭐다? 현재 가치가 할인된 차금 있는 거 아시겠나요? 요 금액만큼 사실은 내가 손실 본 거잖아요. 지금 10만원 지불했는데 물론 그 사이 이자는 계속 받습니다, 지금. 이 차이 나는 금액, 이 3만원은 어떻게 유형자산 지정가에 포함시켜. 예제를 보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에, 지금은 어떻게, 내가 현금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급되는 방법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지도 볼게요. 다른 회사로부터 기존 공장 전체를 200만원에 매입했어요. 전체.
근데 이 전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토지, 건물, 기계장치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얼마 주고 샀다는 거야? 200만 원 주고 샀다는 걸 지금. 각 자산의 공정가치, 원래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을 해놨어요, 그죠? 지금 220만 원, 200만 원인데 얘네들 공정가치가 이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비율만큼 배분하면 되겠죠? 24%니까 200만에 48만원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취득했을 경우에 키워드는 뭐다? 공정가치,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을 적용시켜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예제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현금 할인 조건 이용자산의 지급원가인데 볼게요. 2001년 3월 11일에 가격 500원과 500원의 비품입니다. 그리고 2만원의 기계를 취득을 했어요. 대금 지급 조건은 비품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5%예요. 10일 내에 갚으면. 이거는 뭐다? 3%예요. 20일 내에 갚으면. 이게 지금 할인율인 거예요. 현금 할인 조건인 거예요. 지금 물건을 샀을 때 대부분 상거래에서 여러분들 외상이 한 달이거든요. 한 달. 한 달 뒤에 이제 한 달 정도까지 기다려주고 그때부터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빨리 현금을 받고 싶은 거죠. 빨리 현금을 주면은 5%, 10일 내에 현금을 지불하게 되면은 5% 할인해 주겠다. 얘는 20일 안에 지불하게 되면 3% 할인해 주겠다. 요 송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30일 기한이죠. 얘는 60일 기한이고 그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1년 3월 30일에 비품과 기계대금을 지급했는데 IFRS는 총액법을 만들죠. 지금 뭐다? 이 할인되는 금액은 바로 빼버린댔었죠. 볼게요. 그래서 비품 500원하고 기계장치 2만원을 취득을 했어요. 미지급 25,000원. 왜 외상 매입금이 안 되는지 아시죠? 상품 제품 팔았을 때 우리가 외상, 영업활동 관련돼서는 외상 매입금이지만 요거는 영업활동 이외죠. 그렇죠? 그래서 미지급 되는 거죠. 그리고 3월 10일인데 2001년 3월 30일에 비품과 기계 대금을 결제했어요. 그러면 3월 30일날 내가 지급할 대금은 얼마일까요? 25,000원이에요? 아니면 얼마일까요? 실제 지급한 금액은 19,900원이에요. 왜? 비품 같은 경우에는 500원을 그대로 지불해야 돼요. 왜?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다? 20일 안에 갚으면은 3% 할인해 준댔잖아요. 지금 3%. 그러면 2만원에서 3% 제외한 금액은 19,400원이죠. 기계장치는 내가 2만원 갚아야 되는데 얼마만 갚으면 된다? 20일 안에 갚았으니까 19,400원만 지급하면 되는 거죠. 비품은 500원 그대로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 금액은 얼마 나간 거예요, 지금? 19,900원 나왔죠. 19,900원 나왔고, 우리가 지금 600원은 어떻게? 기계 실제 지급한 금액이 얼마였었죠? 이거 19,400원이었죠. 근데 우리 장부에는 이제 얼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조정해 준 거죠. 내주면서. 자, 순회법은 원래 지금 처음부터 할인 받는 걸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5%니까 475원이고 3%니까 19,400원만. 뭐 제날짜리 지급하면 사실 상관없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날짜리 지불 안 해서 이제 문제 생기는 거죠. 미지급 19,875원만 우리가 지불하면 돼. 다 어떻게? 비품을 5일 뒤에 10일 안에 지불하고 기계는 20일 안에 지불하게 되면 문제는 지금 3월 30일 해가지고 기계는 20일 안에 지불했지만 비품은 이미 경과됐죠. 시간이 할인을 해주는 조건에 경과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비품은 그대로 적용돼. 비품은 그대로 19,400원이지만 기계 같은 경우에는 비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475원이다? 비품은 500원이 돼야 되겠죠. 할인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제 미지급 19,875원이지만 875원이고 현금 얼마 나갔다? 이 500원하고 기계 같은 경우에는 3% 할인 적용 받을 수 있으니까 2만원 곱하기 97에서 19,900원만 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거고 실제 미지급 우리가 계산된 금액은 19,850원 없애졌죠? 나머지는 뭐다? 할인 기간이 경과된 손실로 보는 거예요. 25. 할인 기간이.
실제 그러면 비품 우리 순회법을 했었을 경우에 재무상태표에 보이는 금액은 비품은 475, 기계는 19,400원이 되는 거죠. 일단 KIFRS는 총회법으로 일단 기록하세요. 여러분들 이건 무조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거고, 순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 그대로 지금 뭘로 지금 우리가 인정했다. 순회으로 일단 먼저겠죠. 순회이라는 것은 할인이 적용된 금액이죠. 할인된 적용 금액으로 일단은 지도원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가 할인을 적용 못 받으면은 적용 못 받은 대로 지금 19,900원 즉 비품 같은 경우에는 할인 적용 받지 못한 500원 그리고 기계는 할인 적용 받았으니까 19,900원 현금 나가는 거고 미지급 19,875 이게 순액으로 우리가 기록했을 때였죠. 근데 실제 내가 지금 돈 어떻게 해? 25원 더 지불했죠. 왜? 475원만 나갔으면 상관없는데 기간이 경과함으로 해가지고 할인 혜택이 사라졌죠. 그것만큼은 우리가 할인 기간 경과 손실로 기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워드라기보다는 총회법은 말 그대로 지금 할인 잘 모르겠고 일단 그거는 할인 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처음에 기록할 때는 어떻게 할인 내용이 전혀 없죠, 그렇죠? 지급할 때 할인 받은 거는 할인 받은 대로, 안 받은 건 안 받은 대로. 순액은 처음에 지급할 때 순액으로 즉 할인 받은 걸로 기록을 하겠다. 그러는 거. 뒤에 가가지고 할인 못 받아? 어떻게 할인 기간 경과 손실로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